요즘 핫한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들 많이 보세요? 네, 347. 아 진짜요? 네. 형 보세요? 보세요? 매번 방송마다. 진짜요? 진짜요? 오 대박. 오 엄청 영하시네요. 네. 근데 요즘 항상 쇼미더머니 시즌 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건데 그거 할 때 되면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디 대학가를 가면은 갑자기 맞아요. 통 큰 바지 이렇게 내려입는다던가 맞아요. 멀쩡한 눈썹 이렇게 스크래치 낸다던가 괜히 이렇게 피어싱 몇 개 이렇게 더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또 쇼미더머니 방송을 하는구나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패션이 되게 미디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인스타그램 보면 그 패션 인스타가 있어요. 셀럽이 있어요. 맞아요. 보면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옷 잘 입어서 팔로워도 막 거의 한 10만 명 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간 그 캐주얼 룩을 좀 선호해요. 근데 거기에 댄디 룩을 되게 약간 멋있게 입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조금씩 댄디 룩에 입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힙합도 있고 댄디도 있고 캐주얼도 있고 다 거기 각색마다 그 맞는 그 인스타 셀럽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약간 패션 문화를 좀 익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이 그 패션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할까 예민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저 중국 살 때 방학마다 한국 와서 옷 사가잖아요. 네. 그럼 좀만 사가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맞아요. 근데 막상 한국 가면은 모두가 입고 있는 맞아요. 그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외국인 친구들이 쇼핑은 한국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또 중국은 되게 정말 마이웨이가 심해서 여러 번 말했지만 남들이 뭘 입든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유행이라는 게 많이 안 보이고 그냥 되게 튀는 옷이 많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형광색이 많지? 오늘따라 하면은 여기는 핑크 형광, 여기는 노랑 형광 이러면서 되게 입고 싶은 거 입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 약간 자기의 색깔 되게 막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진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다들 진짜 비슷하게 입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국에 그렇게 입으면 막 누구 따라서 입으면은 저 사람 왜지? 왜 날 따라서 입지? 자기 성격이 없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본인들이 되게 갖고 있는 패션 철학이 있으세요? 저는 좀 깔끔해야 돼요. 깔끔하고 약간 단색을 좋아하는데 또 그 중에 약간 파스텔 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사실 약간 살짝 좀 짙은 파스텔? 약간 짙은 파스텔이고 그리고 좀 깔끔하고 단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 약간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치당치당 이런 거 네, 그런 거 싫어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약간 스파 브랜드 많이 이용하거든요. 뭐 유니클로나 스파오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 하세요. 보세 옷가게를 도매상에서 맨날 받아오시는데 어머니가 한 번씩 동대문 갈 때마다 따라가서 저도 싸게 보세 옷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거 이렇게 입고 약간 그 정도? 저는 패션의 패자도 몰라서 그냥 그 티를 많이 티 같은 거 많이 입고 셔츠 많이 입고 그리고 옷도 별로 안 사고 사게 한 번씩 이제 옷이 작아지거나 예, 그럴 때 한 번씩 정말 실용성을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사면 대량 구매해가지고 거의 깔별로 사고 그다음에 기능별로 사고 리스트를 해놔가지고 쇼핑하러 가는데 주로 아울렛 같은 데 가고. 그럼 리스트 작성해놓고 갔는데 저 옷은 예쁘다 하고 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굉장한 리스트에 철학을. 없으니까? 예, 항상 메모해놨거든요. 이게 생활하면서 이게 없네 하고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이게 없네 하고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한두 달 되면 이게 나오거든요. 리스트 살게. 대박이다. 그러면 한 번씩 가고 이게 쇼핑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즉흥이 스트레스 없는 받아요? 거예요 그러면? 즉흥 저거 예뻐. 없어요. 굉장히 단호박이에요. 너무 단호하죠. 절대.
굉장히 실용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이분은 스트레스 받고 저는 너무 즐겨요. 너무 좋아요. 쇼핑하는 네. 거요? 네. 근데 저도 정원 씨처럼 최대한 심플하게 깔끔하게. 저는 온몸의 색깔 절대 3개 이상 넘진 않아요. 지금도 딱 3개. 지금도 딱 3개. 네 맞아요. 왜냐면은 되게 약간 컬러풀 같이 입으면은 좀 되게 어지러워요. 그럼 막 꽃무늬 잘 안 입는 거예요? 저 모니 진짜. 완전 저도 방금 극혐. 절대.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기분에 따라서 스타일도 변해요. 오늘 좀 학생같이 입고 싶으면은 좀 약간 그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그 치마 있잖아요. 테니스 치마. 네, 맞아요. 그걸 고르고 내일은 만약에 중요한 자리 가면은 좀 차분하게. 네. 오늘 무슨 컨셉이지?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캐주얼 스타일이에요. 그럼 수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가격이랑 아직 어려서 브랜드를 많이 몰라가지고 가격 브랜드 전혀 안 따지고 제가 좋아해야 되는 게 1순위고 좋아하고 또 어울리는 것 같다가 2순위인데 이 어울림의 기준이 좀 남이 봤을 때 아니야 저거는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제 맞아요. 눈에 딱 봤을 때 역시 나한텐 잘 어울려 이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만 있어요. 가격 안 따지고 브랜드 안 따지고 그냥 어울리면. 저도 근데 쇼핑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스트레스를 살짝 받아서 그냥 가다가 좀 추운 것 같으니 긴팔을 하나 사볼까 해서 딱 봤는데 긴팔 예뻐? 그러면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스스 이게 배우 영화 네. 배우인데 예, 좀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꺼유엔이라고 좀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어떻게 입는데요? 옷을? 약간 한지민 같은 이제 청순 그런 스타일이어서 예, 나이도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배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양미라는 양미. 네, 여배우. 남자는 크리스? 크리스. 네, 엑소 네. 그 전 멤버 로한? 이 네. 2명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둘이 되게 막 힙하게 입잖아요. 맞아요, 크게 맞아요. 입고 네. 살짝 홍대 느낌? 네. 맞죠? 네, 약간 한국 연예인 중에 약간 GD 같은 GD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비슷한 느낌. 엄청나구나. 네, 한국에서는 GD가 제일 탑이긴 하지만 GD 전에 유승범이 있었어요. 오. 네. 진짜요? 근데 유승범이 약간 진짜 누구시? 유승범 영화 배우 네. 그 누구 따라할 수 없는 패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문신 같은 것도 그렇고 머리도 약간 예수 머리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올해는 약간 통바지 유행이지만 원래 작년까지는 약간 슬랙스 같은 거 약간 좀 기장 살짝 짧게 하고 약간 이렇게 딱 맞는 스타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 5년 전에 입었어요. 근데 그때는 쟤 뭐냐 왜 저렇게 입냐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막 다 그렇게 입고. 그죠. 요즘은 그 이동희 아세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나온 이동희. 배우인가요? 네, 맞아요, 배우야. 맞아요. 이동희랑 이 유준열이 옷을 되게 잘 입어요. 남자친구 네. 룩. 네. 그러니까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살짝 홍대랑 이태원 룩을 섞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것보다 좀 더 잘 입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딱 제가 이동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데 진짜 딱 보면 딱 이동희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리고 유준열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소녀시대 제시카? 제시카.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소녀시대 나오면서 브랜드를 하나 차렸잖아요. 네. 그분 인스타도 되게 제 친구들이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이제 시즌만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요. 분명 작년에 샀는데 항상 모든 왜요? 사람의 고민이죠. 이게 옷이 작아져가지고 몸이 커진 건지 옷이 작아진 건지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옷을 새로 사는데 이번에도 패딩이 없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뭐 입었지 고민하고 그래서 저번 주에
아울렛 가서 한 장만했어요. 이번에도 리스트에 딱 있는 것만 산 거예요? 메모 그냥- 적어서 노랑 메모지에. 예, 아니 저는 아니 핸드폰 메모. 저는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워낙 한국 스타일 되게 좋아해서 약간 한국 브랜드, 중국에 있는 한국 브랜드를 주로 샀거든요. 한 번에 중국에서 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이 그 여자분이었거든요. 저한테 이 옷을 어디에서 샀냐고, 무슨 브랜드냐고. 근데 드렸는데 자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한국 브랜드인데요? 네, 이게 한국 브랜드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이쁘기는 하지만 약간 일부러 중국 사람들 한국 브랜드 좋아해서 약간 일부러 한국 브랜드 아닌 중국 브랜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저 중국에 살 때 한인타운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 옷을 파는 데 가면은 다 이름이 예쁘다 옷 뭐 이런 브랜드 아니면은 옷이다 한국 뭐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신발도 되게 맞아요. 신발 막 되게 막 예쁜 패션, 한국 맞아요. 패션 그거 진짜 많아요. 그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었구나.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 되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많이 없으니까 시계나 모자 아니면 신발 이런 데 되게 포커스를 많이 주잖아요. 동생은 신발에 엄청 환장했는데 특히 나이키, 조던. 막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그 농구 신발 브랜드. 맞아요. 그리고 성적을 올릴 때마다 이제 용돈을 조금씩 받는데 항상 그 용돈 전부를 아주 비싼 신발을 엄청 비싸죠. 쓰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되게 탐탁지 않아 하시고 제가 봐도 조금 이거는 학생이 사기엔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한숨. 네, 조금 그래요. 4년 전 노왕이라는 티셔츠 아세요? 그 막 파리스 같은 거 막 파리스나 런던 같은 거를 약간 한글이랑 영어 섞어서 만든 그런 이니셜 박힌 티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그 소개팅에 나가는데 제 친구는 파리스를 입고 왔어요. 근데 소개팅 여자분은 런던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요. 미친 됐어요. 그래서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그때 약간 박스 티에 항상 반바지 이거였는데 제 친구는 그 박스 티에 반바지를 입고 왔고 그분은 박스 티에 치마 입고 온 거예요. 완전 커플룩인 거예요. 어떡해. 선생님. 1일 처음에 완전 민망해가지고 약간 엄청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들어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고 되게 개성은 잘 없죠.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은 뭐 식당에 가도 혼자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저도 혼자 혼밥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조금 전에도 혼밥을 했고 거의 매일 일상을 혼밥을 하고 있는데 뭐 저한테 친구가 없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친구는 굉장히 많고요. 단지 혼밥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은근히 이게 자꾸 혼잣말해요. 이제 혼자는 좀 익숙해져서 근데 혼자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궁색해지죠 말할수록 혼밥의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족 이런 사람들이 좀 익숙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에도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중국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네, 예전부터. 약간 중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뭐 혼자 밥을 먹고 단체로 어디 간다고 할 때 아니 나는 오늘 저면 먹고 싶은데 하고 가버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서로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역사가 오래됐지만 혼자 따로 떨어져 나온 거는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1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1인 경제, 욜로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경제 중에 중국을 쥐락펴락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봅니다.
키워드 하나, 진정한 소확행을 꿈꾸다입니다. 소확행이란 말을 만들어낸 그 일본의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말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을 텐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중국어로는 샤오추에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도 소확행을 꿈꾸는 1인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겨냥한 O2O 임대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직접 구하는 방이나 다 구할 수 있는 방 같은 어플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네. 중국의 O2O 임대 아파트 서비스는 계약, 뭐 내부 청소, 이사, 중개 관리까지 모두 또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O2O 방식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자취생들의 고충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자, 중국의 유입 인구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3대 도시 상하이, 베이징, 선전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 그 집 구하기가 나와서 얘기가 드리는 건데요. 이제 혼자 중국에서 집 구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중국은 이제 1개월치 월세가 보증금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3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야이 후샨이라고 해서 야이 한 달치를 미리 잡고 그리고 3개월치를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 혹시 3층 이상의 고층 빌딩 가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입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 계단들이 생각보다 이 간격이 좀 높아서 맞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사실 뭐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초소형 주택 임대 수요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O2O 임대 아파트 역시 인기가 만점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궁극의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둘, 사랑의 짝대기 그려드립니다. 사랑의 짝대기요? 사랑의 짝대기. 되게 잘하네요, 근데. 말만 해요. 다 제가 그려드릴게요. 뭐 자의적으로 혼자 사시는 우리 남규 씨도 있지만 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다양한 결혼 정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배필을 찾으려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SNS가 어떻게 보면 오작교가 되는 셈인데요.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네, 시지자유엔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바이허왕이라던가 쩌나이 왕 등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결혼의 듀오, 아니면 인연인 가연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스지자 위안.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시지자유엔. 이게 규모가 상당하다고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1.7억 명. 와, 이만큼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400만 명이 결혼에 골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률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정말 굉장한 거죠. 남규 씨도 꼭 이제 프로필을 잘 정리를 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여자들을 또 한번 만나보는 알겠습니다. 것도 좋을 텐데요. 사실 저는 자만추예요. 아시죠? 자만추? 자기 만족? 다들 몰라요?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 자기 이런 건가요? 만족 아니요, 자연 만남 추구. 이런 옛날 사람들. 자연 만남 추구, 자연추. 정말. 저도 자연추예요. 그죠, 자만추. 자만추. 자만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 주변에 친구들이 소개팅하는 걸 보면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던가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면서 공감을 굉장히 잘하시는 소개팅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나의 짝을 찾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신세한탄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이런 걸로 따져본다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시자위안은 매칭률이 높기로 유명하고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이 중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지자위안이 생겨난 과정이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스지자위안을 만든 사람은
37세 여성 창업가라고 합니다. 궁하이엔이라는 분인데요. 네. 2003년 궁하이엔이 대학원생 시절에 당시에는 25세만 넘으면 사회에서 노처녀 취급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25세면 정말 어린데요, 그렇죠? 애기.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라는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500위안을 내고 중국의 중매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이게 500위안이면 얼마 정도죠?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좀 안 되는 거죠. 10만 원. 네. 1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결도 안 돼서 이게 뭔가 했는데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업체가 다 있나요? 네. 화가 근데 나네요. 또 더 충격적인 게 나중에 전해 들은 말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하면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페이쌤께 좀 제가 부탁을 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아이고. 또 매력적이지도 않아서 연결이 좀 힘듭니다. 이런 말을 그걸 했다고 어떻게 한대요, 하네요. 그 사람? 네. 너무 만나보지도 않고 아, 그럼 예. 돈을 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궁하이엔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런 중매 사이트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멋있다. 네, 이 CGI 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시작은 초라했어요. 친한 친구 맞아요. 한 명, 한 명 데리고 네.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입소문이 빠르게 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18세부터 80세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연령, 직업 상관없이 연결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셀링 포인트였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겪었던 고충을 사업 아이템으로 승화시킨 셈인데요.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이 궁하이엔 이분은 결혼을 했나요? 네. 네, 이분은 일과 사랑,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사이트를 통해 만든 남성과 2004년 결혼에 골인했다고 하는데요. 와. 완벽한 해피엔딩의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까지 성공하니까 속까지 다 후련해지는 맞아요. 시원한 결과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젊은 분들이 쓰지자 위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양한 데이팅 어플이나 결혼 이런 플랫폼들이 맞아요. 있어서 중국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그 가장 먼저 좀 유행했던 게 웨이신 위챗에 금방 거리에서 친구 찾는 그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동안 유행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방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하면서 지내던 게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금 더 전문적이게 만들어져서 사실 어플이다 보니까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또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자유 뭐라고 했죠? 자만추, 아, 자만추. 맞다. 자만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또 홍기가 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광장 주변을 서성이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광장 정확히는 공원 주변을 맴돌고 계신데요. 중국 공원에 가면 여기 샹친회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있던 북경에서는 중산공원이 굉장히 유명했고 또 상하이의 인민공원이 굉장히 이제 이런 교류의 장으로 유명한데 그 바닥을 보면은 빼곡하게 A4 용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한경 몇 살, 뭐 선호하는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막 써 있어요. 저 중국에서 길거리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 이 어머니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벽보처럼 막 붙어 있는데 거기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새로운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좀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 같이 한경 씨처럼 이렇게 자만추가 많은 시대에는 좀 하나 맞지 배웠네.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향신회에 대해서 일단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그래도 홍기 놓치면 안 된다. 네, 거기에 이제 완강하게 한 표 던지시고요. 아들딸 화이팅! 뭐 이런 주의고요. 이제 아들딸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죠.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들이 혼밥, 혼술을 넘어서 모든 거를 다 혼자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키워드 셋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나 혼자 산다. 입니다. 뭐 혼자 사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날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입냄새 날 때가 있죠. 예, 뭐 혼자 일하고 또 혼자 쉬고 정말 하루 종일 혼자서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이제 뭐 혼밥, 혼술은 아주 기본이고요. 이제는 운동도 혼자 하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또 뷰티 케어까지 모든 걸 혼자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통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시장, 바로 홈트, 홈뷰티, 홈카페 등 1인 가구가 집에서 혼자 즐기는 다양한 취미 활동입니다. 네, 뭐 홈트는 홈 트레이닝의 약자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일단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가장 중요한 건 약간의 데이터 투자만 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목해봐야 할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홈트, 홈뷰티, 홈카페계에서 저희가 알만한 좀 유명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 홈트 요즘에 중국에서 정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 뭔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군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보통 뭐 레이싱 모델분들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홈트의 뭔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대신에 정말 신기한 게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머슬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유승옥 씨, 예정화 씨 이런 분들을 팔로우를 많이 해서 그분들의 식단, 패션, 운동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면. 좋은 거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또. 좋습니다. 끝나고 카페로. 네. 이렇게 중국인들의 1인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 그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도 중국 친구들 굉장히 인기예요. 중국 이름 되게 웃긴데요. 독자 생활. 네, 두주생활라고 하고요. 중국 친구들도 그걸 다 챙겨 보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1인 가구들이 막 증가하면서 페코노미도 공부하고 했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중국 1인 가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와 유행의 흐름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네. 전문 용어를 빌려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중국의 1인 가구들이 중국의 경제를 하드캐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급등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흐름에 맞물려서 중국의 1인 가구 경제가 얼마나 확장되고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